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알짜배기 정보만 알려드리는 알짜정보통입니다, 여러분. 요즘 전국의 대형마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묘한 상황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게 단순히 한두 군데의 일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일이라는데요. 과연 대형마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도 모르게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거나 자칫하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니 꼭 알아두셔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찾는 장소잖아요. 이틀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가게 되죠. 그런데 요즘 마트에서 낯선 사람들이 접근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한글을 보면 혼자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전화번호까지 교환하게 되었다는 평범한 일상을 공유했어요. 그런데 이 글에 달린 댓글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많았고, 알고 보니 최근 사이비 종교단체가 이런 식으로 포교 활동을 한다고 하네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왔던 적이 있거나 혹시 번호를 교환하자고 했던 적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혹은 주변에서 들은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며 주의할 점을 알아가요. 올해 들어 뉴스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이야기인데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칭찬이나 걱정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정치 이야기를 꺼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번호 교환을 하게 만듭니다. 전화번호를 캐기 위한 교모한 수법입니다. 특히 혼자 마트에 장 보러 온 어르신들이나 아이가 있는 부모들을 노린다고 하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즘 당근마켓에서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이들은 정말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올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때 연락 온 사람들의 정보를 캐내기 위해 이것저것 물어본다고 합니다. 물건은 집 앞에 두겠다고 하면서 주소를 묻고 자연스럽게 물건을 사는 이유나 취미 같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동네 친구로 지내자며 연락처를 교환하려는 수법이죠. 특히 아이를 막 출산했거나 어린아이가 있는 엄마들을 노린다고 하니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이 키우느라 힘드시죠? 라며 다가와 육아용품을 나눔하겠다고 친근하게 접근하는데 알고 보면 이들이 사이비 종교단체의 포교 활동을 위한 팀이라는 사실이 소름 끼칩니다.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고 나면 심리 상담을 권유하거나 아는 지인을 소개하며 본격적인 포교 활동을 시작한다고 하니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사이비 단체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한 달에 2,000명, 연간 2만 명에 이른다고 하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이비 종교는 그 교리나 행위가 사회적, 윤리적 기준에 벗어나 있으며 주로 사람들을 속이거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종교적 믿음을 악용하는 집단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집단은 종종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며 개인의 삶과 가족관계, 심지어 사회적 안전망까지 위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비 종교는 종종 심리적 조작과 세뇌를 통해 신도들을 통제하고요. 이들은 감정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아 그들의 불안, 두려움 또는 외로움을 이용하여 교리에 심취하게 만들어요. 이러한 세뇌는 개인의 사고방식을 변형시키고 비판적 사고를 마비시켜 집단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사이비 종교는 신도들의 경제적 자원을 착취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이러한 단체는 종종 기부금을 요구하거나 신도들에게 경제적 의무를 부과하여 그들의 재산을 갈취하려고 해요. 이는 신도들의 경제적 파탄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 경제적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는 문제예요. 사이비 종교는 신도들을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끊게 하여 집단 내에서만 의존하도록 만들어요. 이는 신도들이 집단을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고 그들의 심리적 의존성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도 크게 파괴될 수 있습니다.
신도들이 집단에 심취하게 되면서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심지어 가정이 붕괴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해요. 이는 개인과 가족 모두에게 심리적, 정서적 트라우마를 남기니 조심하셔야 해요. 결론적으로 사이비 종교는 개인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비판적인 사고를 유지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 주의하고 대비해요. 요즘 택배와 관련해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수법은 정말 교묘한데요. 택배가 잘못 왔다며 연락을 취해 개인 정보를 빼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얻은 개인 정보는 스토킹이나 성범죄, 절도 같은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마약 범죄에서도 이런 방법이 사용된다고 하니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약을 주문한 사람이 직접 받지 않고 제3자의 주소를 이용해 택배를 보낸 뒤 잘못 왔다며 연락해 찾아가는 방식인데요. 이 과정에서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르는 사람의 택배를 받을 경우 절대 열어보지 마시고 적혀있는 전화번호가 아닌 택배 회사에 직접 문의하거나 수상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사기 수법에 대해 잘 알고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낯선 연락이나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누구나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상황에서도 예상치 못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으니 항상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종교 단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피해야 할지 고민될 수 있죠. 저도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정리해 봤어요. 우선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종교나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면 저는 경계심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지나치게 친절하게 다가오거나 제 생활이나 감정 상태를 물어본다면 의도를 의심해 보는 게 좋겠죠. 무엇보다 비판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개인정보는 절대 함부로 공유하지 않아요.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소 같은 정보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절대 주지 않으려고 해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나중에 연락을 받거나 불필요한 접근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성경 공부 모임이나 문화활동, 무료 강연 같은 초대를 받았을 때는 그 모임의 주최자나 목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저는 그냥 정중히 거절하는 편이에요. 혹시라도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가족이나 친구, 동료에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경험을 공유하면 주위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서로 조언을 구할 수도 있죠. 만약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또 지속적인 접근이나 괴롭힘을 당한다면 법적 대응도 고려할 수 있어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해서 제 안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두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짜정보통이었습니다.